안녕하세요. 1차성 골다공증의 한약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병용 치료할 시의 효과에 대해 세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을 수행한 김민경, 유영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의 주제는 1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를 개선시키는데 한약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만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가기 전에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골밀도를 낮추고 골 미세 구조를 악화시켜 뼈를 취약하게 하고 골절을 높이는 전신적인 뼈 질환입니다. 뼈의 형성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오래된 뼈는 새로운 뼈로 대체되는데 이를 골 재형성이라고 합니다. 뼈는 정상 상태에서 흡수와 형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골 재형성 기전에서 균형이 깨져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보다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골다공증입니다. 한편 저희 논문의 치료제로 쓰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줄여서 BPS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골 흡수 억제제입니다. BPS는 인체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물질로 PCP 결합을 절단할 수 있는 효소가 인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혈중 BPS의 30에서 70%가 뼈에 흡수되어 수년간 뼈에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축적되어 있던 BPS가 요리되어 파골세포의 동원, 분화,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기능합니다. 그러나 배설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축적되기에 고릅수를 과도하게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구제제는 복용 후 역류하여 턱뼈 괴사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전 30분 복용, 투약 후 1시간 눕지 않기와 같은 복잡한 투여 지침이 있기에 약물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정형 대퇴골 골절, 급성상 반응, 위정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기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약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안전한 약으로 멀티 컴파운드, 멀티 타겟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들은 여러 허브로 구성되어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개별 허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이들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치료 효과를 내고 앞선 BPS가 고룹수 억제 측면에서만 활약한다면 얘는 이뿐만 아니라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사용된 한약들을 분석한 테이블인데요. 음양곽, 생기치와 당귀, 보골지 등의 약재가 다빈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음양과학의 이카린, 생지왕의 카타폴, 액테어사이드, 에처네이커사이드, 보골지의 프레닐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은 선행 연구에서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고릅수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 두 가지 모두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파골세포에만 작용하는 BPS의 단점을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앞서 언급했던 BPS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BPS는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 때문에 3에서 5년 투약한 후에 휴지기가 필요한데 병용 치료를 통해 한약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이후 휴지기 동안에도 한약을 단독 복용하게 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로 같은 기간 치료했을 때 병용 치료의 골밀도 상승폭이 높다면 그만큼 투약 기간을 줄여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군은 한약과 BPS를 복용하였으며 치료군에서 한약을 뺀 양약 처치를 받은 대조군과의 BMD를 측정한 RCT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5,973편의 논문 중 41편이 선정되었고, 그중 25편을 메타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1차성 골다공증의 종류인 노인성 골다공증과 폐경후 골다공증인 PMOP로 나누어서 분석했고, 둘째로는 BMD 측정 부위인 척추, 대퇴골, 엉덩이에 따라 나누었으며, 셋째로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환자를 따로 분석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설령골 복연항이라는 한약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옆에 보이는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골다공증의 종류, BMD 측정 부위, 골절 유무에 관계없이 한약과 BPS의 병용요법이 BPS 단독요법에 따라 약 2배 정도 BMD 개선 효과가 좋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몇 가지 생긴 궁금증에 대해 같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로 골다공증 종류에 따라 분석해 보았는데 폐경후 골다공증에서보다 노인성 골다공증에서 BMD 개선 효과가 더욱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골다공증 유형에 따른 병리학적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으로 예상하였습니다. PMOP의 주요 원인은 에스트로겐 수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 형성 경로를 억제하고 반대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경로는 활성화시킴으로써 파골세포 작용을 막는, 즉 파골세포 도미넌트한 골다공증입니다. 폐경기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고름수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반면 노인성 골다공증에서 BMD 손실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입니다. 노화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가 조골세포보다 지방세포로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여 골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조골세포 도미넌트한 골다공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BPS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골 형성 표지자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약은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고릅수를 억제합니다. 한약은 조골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에 조골세포 도미넌트한 노인성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한 내용은 저희 연구 결과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입니다. 중국인 10,000명을 가지고 연구한 골 변화 패턴을 분석해 보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장년 시기에는 최대 골량이 형성되고 이후 골 소실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여성의 경우 50에서 60세에 급격한 폐경후 골소실이 관찰되며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면 10년마다 약 5%, 저희 연구 결과로 환산하면 0.045g per 제곱센티미터의 골소실이 일어납니다. 앞선 저희 연구 결과는 한약과 BPS를 병행 시 0.06에서 0.07g per 제곱센티미터의 BMD를 개선한다 였는데 이러한 골 변화 패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수치는 10에서 15년 전 수준으로의 BND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즉, 결과적으로 골 강도의 증가와 골절의 예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약과의 병용요법이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에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RCT들은 자다드 스코어가 낮았고 한약 제제의 특성상 이중 맹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연구의 질이 낮았습니다. 또한 RCT 간의 치료 기간, BPS 외에 복용한 보충 제제 종류들이 달랐으며 한약 또한 달랐기에 높은 이질률을 보였습니다. 더하여 BMD 측정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대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이언티픽한 연구를 위하여 더 잘 설계된 RCT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는 한약과 BPS의 병용 치료 우수성을 알리고 임상적 이의를 전달하였으며 리뷰에 포함된 참가자들과 중재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리하였기에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레이드를 평가하여 저희 연구의 근거 수준을 밝혀 병용 치료를 권고하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골다공증에서 한약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상 참고 문헌들이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